그럼 지금부터 7월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원중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1986년 시로 성격된 이후 반을 시학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의 가동률 감소와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하여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안산시는 지난 2년간 혁신적인 도시개발, 첨단 산업으로의 리뉴얼을 통해 안산을 다시 세우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시가 보유한 좋은 입지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개발 전략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사업 추진 배경 및 여건, 90블록 복합용지 개발 사업, 89블록 및 구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및 여건입니다. 안산은 반월 국가 산업단지 배후 도시로서 안산 신도시 1단계, 2단계 사업을 거쳐 현재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인구 76만 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1%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현재 6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흥시의 목감, 백옷, 장현, 하승시의 송산 그리시티 등 택지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와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공장 이전과 일자리 감소가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재건축, 택지 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인구를 유입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 시가 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아파트 건설에만 몰두한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도심 내 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거나 전답, 임야 등의 저렴한 토지를 수용하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거나 산업 용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공공개발 사업과는 그 목적과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주택 22만 5천여 호 중 아파트 52.6%, 다세대 주택 36.3%, 연립주택 3.8%, 단독주택 6.8%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65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38.4%, 65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형 아파트 46.4%,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 1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형 아파트는 주로 2007년 이전에 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택지지구 개발 등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형 평형에 비하여 대형 평형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LH공사의 택지 개발의 경우 주택난 해소를 위한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고 시공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이 잘 되는 중소형 평형의 공급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35평형 이상 대형 평형의 공급은 1816호에 불과한데
주로 37블록 124호, 90블록 1132호 등 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PF 사업을 통하여 공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장상, 신길 2, 의왕군포 안산 등 택지 지구에서도 전체 공급 아파트의 약 7.6%인 2,408호를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지만 2007년 이전에 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된 1만 5천 호 이상의 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공급만으로는 대형 평형에 대한 이주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가족 구성, 다양한 소득 수준에 맞게 보다 폭넓은 평형 구성의 주택을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여야만 인구의 대외 유출을 막고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일자리만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쾌적한 도시구조, 산과 바다, 풍부한 녹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6도 6철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등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신도시 택지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널리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도심 내에 기반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좋은 품질의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갖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의 개발 사업이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추진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동 90블록 복합용지 개발에 대한 설명에 앞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90블록 개발에 따른 기부 체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 체납 협상 대상인 구 중학교 용지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 변경으로 학교 용지 결정이 해제된 사동 1639-15번지 11,000제곱미터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아동 관련 시설, 야외 체육시설이 복합된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게 하고 인근 지역의 보육과 방과 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이러한 계획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도출해내고자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복합문화시설 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동 90블록 복합용지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은 지난 2020년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동 1639-9번지 1원 61,659제곱미터 토지에 2019년 12월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는 2번 획지에 지식산업센터 한동과 현재는 디지털 전환 허브라고 부르는 스마트 제주 혁신센터 한동이 지난 2023년 3월 준공되었고 4번 획지에는 근린생활시설 한동이 지난 5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1번 획지에 오피스텔과 더불어 복합 쇼핑몰 입점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건설 경기 불안과 유통산업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는 국내 굴지의 유통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즉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번 핵지의 경우 대형 호텔을 중심으로 한 복합 업무 시설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최근 국내 숙박 산업의 불안과 관내 생활 숙박 시설 가인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우리 시의 개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기 위하여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재편하고 개발 사업을 재개하여 해양동 일원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 및 규모입니다. 사동 1640번지 1원 사동 89블록 32만 7,692제곱미터 중 24만 5,300제곱미터와 사동 1270번지 9 해양연구원 부지 9만 2,938제곱미터이며 사업 방식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수립 후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고가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요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최초 수립한 기본 구상에서는 안산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도시 개발을 결정하였고 이후 2022년 안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사업에 있어 안산도시공사 참여 방안 모색을 주문함에 따라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도시개발사업 구도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 수행 과정 중 2020년 업무 R&D 중심 기본 구상 용역 결과물을 2024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주거 계획은 1,500세대인 것에 반해 업무 용지 연면적이 58만 4천 제곱미터로 계획되어 2,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고 복합 상업 용지 연면적이 59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해 20평형 상가 기준으로는 약 9천 개의 점포를 유치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만연하는 등 현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여건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구상에서는 스마트 도시 건설 후 10년간 6,892억 원의 운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현재 국내에서 운영비 충당에 대한 성공적인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이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비용은 고스란히 안산시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 여건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건설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R&D 기반 첨단 로봇 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위한 ASV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업과 한양대역에서 사동 90블록을 지나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시 주요 정책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동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사동 89블록 32만 7,692제곱미터 중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8만 2,392제곱미터를 제척하고 나머지 89블록 부지와 해양연구원 부지를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유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안산시 내 대형 평수 제공 등 명품 주거 수요 충족과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도 계획하는 등 기업 유치와
명품 주거 단지 조성이라는 투트랙으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는 달리 공공시설 기부 체납이 없는 주택 중심 구도의 개발 사업에서는 빠른 재정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 수립 후 최고가 공개 경쟁 일반 매각 방식으로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덕하여 2025년 하반기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완료하면 2026년 상반기에는 민간에서의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사업과 함께 인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및 한양대 종합병원 조성은 사동 지역을 안산시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리핑 내용에는 없었지만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경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탑뉴스투데이 이상현 기자님. 탑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예, 경기도가 8월 통상산업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 사동지구는 글로벌 R&D 기반으로 첨단 로봇, 제조산업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경기도에서 저희 안산시와 고양시를 같이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어쨌든 안산시에다가도 어쨌든 같이 기회를 준 점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에 대한 시너지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평가의 가점이 그 외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향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많은 그 외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투자 의향서를 제공한 그 회사들하고 본격적인 이제 협의가 진행되게 되면 아마 안산시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NTN뉴스 황장하 기자님. 안녕하세요. 공주뉴스 NDN뉴스 홍장하 본부장입니다. 예. 도원준 실장님의 언론 브리핑 잘 경청했습니다. 최근 안산 환경에 대한 생각 나누는 포럼에서 90블록 지역구인 양문석 국회의원에게 90블록 문제점에 대한 기자 질문을 다음과 같이 피드백 발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금 2천억, 기부채납 700억을 환수 조치하겠다. 두 번째, 관련자를 책임자 처벌하겠다. 세 번째, 2023년 연말 90블록 3년 기간 유예 연장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도원전 실장님의 그 당시 책임자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90블록 사업은 안산시가 2007년도 당시에요 자유제한 공모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유제한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15개 정도 회사가 참여했고요. 최종 3개사가 이제 그 마지막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GS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안산시의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그 일반인들께서는 행정 처분, 행정 행위하고
이 계약하고 지금 혼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실시협약서 이제 제 13조에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PFV는 공공기여 중에서요 700억 원 상당의 기부 체납을 시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부 체납의 시설이라든가 방법, 시기, 가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학교 문제, 중학교 용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250억 상당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기부 체납을 이행하겠다라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로, 공원,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이 부분은 안산시가 당초에 그 토지를 일괄 매각을 했습니다. 일괄 매각한 그 토지와 도로, 녹지, 공원 자체를 다시 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다 한 거죠. 조성을 다 해서 다시 안산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분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실시협약 당시에도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겠다 해가지고 실시협약 자체가 당시에는 그 제3의 기관, 정부 뭐 이렇게 우리 상급 기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법원의 뭐 판결이든 하여간 이런 객관적인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거는 최종 기부 체납 700억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이 종료가 안 됐고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발전기금 2천억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전기금 2천억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개발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PFV의 청산시입니다. 청산시 개발 사업의 총 매출액 대비 세후 순이익이 9%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의 일부로 최대 2천억 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실시협약서의 문구에 있는 조문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이 종료가 돼야 청산을 할 게 아닙니까? 사업이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에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아직은 저희가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벌써 발전기금을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연장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기간 연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 작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날 사업기간을 3년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연장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저희가 토지를 다 매각을 하고 토지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토지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일반 상업 용지죠. 일반 상업 용지 내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는 그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 시행자한테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실시협약서를 연장을 해줘야만이 실시협약서에 담겨진 이 내용 자체를 저희가 이행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는데 사업 기간을 연장을 안 해버리면 그 권리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매수한 사업 시행자는 일반 상업 용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다 했을 때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기간 연장이 됐다는 거고요. 자, 저희가 이 땅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땅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1년에 34억 원의 보유세를 안산시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땅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저희가 중간 용지에 있습니다. 1-3 쪽에 보면 1-3에 보면 2021년 12월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됐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고 분양도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 될 부지인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착공을 하면 분양 대금에 들어오는데 그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가 워낙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 보고 무리하게 하라 했을 때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9%의 우리 초과 순이익을 저희는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기대가 다 물거품 되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3차례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고요. 감사도 제가 8개월씩 인연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제가 행정 책임자로 제가 책임지고 나갑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지난 1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과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도 자청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신규 대형 사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후배들이 안 한다 하기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자청했는데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기자님. 네네. 예, 실시 협약서하고 네네. 매매 계약서, 네네. 예. 그 당시에 사업 제안서를 예. 기자들한테 공람할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우리 국회의원분하고 시의원님들한테는 그 국정 그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제공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거는 양 쌍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제 3자한테 이렇게 그 비공개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저희가 또 의회에도 제공된 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건 굳이 감출 이유도 없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워딩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경인일보 황준성 기자님. 네, 저는 초지역세권 개발 그 질문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현재 지금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는데 예. 의회에서 이제 재차 반대할 경우 예. 민선 8기에서는 이제 개발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민선 8기에서 재차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이번에 의회에서 이제 그 보류 결정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류 결정한 내용 자체는 일단은 이제 그 전철 4호선 그 지중화하는 그 사업 자체를 국토부에서 이제 올 10월달에 제안서를 공모를 받습니다. 이제 전철 4호선 지중화 그 계획하고 우리 초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개발 방향을 먼저 좀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시민들한테 좀 다양한 설명을 받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전철 지중화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전철 지중화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이고요. 안산시가 여기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과연 국가 사업하고 안산시 사업하고 같이 갔을 때 안산시 어떤 이익이 있냐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의회에서는 주문이 심플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연말에 그 국토부에서 지중화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유무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민들 여론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질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가 동의를 받은 안 자체는요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 설명드렸던 이 그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확정하는 동의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차단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으로 초지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이번에 동의만 해주시면 그 다음 수순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 11일 목요일 날 2시에 올림픽 기념관에서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저는 좀 앞뒤가 모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쨌든 의회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코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걸로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 설명회가 끝나면 그 의견을 담아 가지고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시도 의원들을 다시 찾아뵙고 이런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님. 네,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89블록 그 개발 사업이 기존의 그 제종길 시장 그 말기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주거 쪽으로 이제 방점이 좀 찍힌 부분 같은데 실장님 생각하시기로는 89블럭이 그렇게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됐을 때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90블럭이 지어질 당시 거의 뭐 7,000세대 가까이 들어올 때도 사실 그때 당시도 인구 유입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맞물려서 진행되던 재건축 붐과 더불어 안산시 인구 감소가 이제 끝나고 전환점을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반짝 그 2020년도 입주 당시 한 3,4천 명 정도 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가 돼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89블럭 이 주거 개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18년도에 스마트 시티 구상 계획이 처음 그 제종길 시장 말기에 초지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트 시티인가 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정권 좀 아쉬운 거 제 입장이 아쉬운 거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좀 취임하자마자 좀 진행이 됐으면 조금 더 그 임기 안에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여소야대 이런 형국에서 이 추진이 과연 예상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89블럭하고 초지 역세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89블럭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그 주거 방식으로 이제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인구 유입이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이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9블럭 자체가 약 한 10만 평이 좀 됩니다. 10만 평 중에서요. 그 10만 평 중에서 주거 지역을 1,500세대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스마트 시티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10만 평에 1,500세대 주거를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택지 개발의 기본 모델은 주택이 먼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에서 나오는 이 분양 대금으로 그 다음에 비수익인 상가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0세대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R&D 용지 같은 경우는요 58만 제곱미터였잖아요. 58만 제곱미터였으면 이건 17만 평입니다. 평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R&D 17만 평에 기업체를 2,000개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에 들어갈 상가 있잖아요. 상가를 이것은 18만 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8만 평이면 제가 문화광장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문화광장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고단 신도시에도요 상가가 6,000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07년 당시에 35%가 앞에가 다 공실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더 많은 9,000개의 상가를 짓게 돼 있는 게 그게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일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평 중에 2만 5천 평을 현 시장님께서는 자 2만 5천 평을 경제 자유국으로 제척해 가지고 여기는 기업하고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국에게는 기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부대시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평에는 저희가 기업체와 부대시설 같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만 5천 평 정도 그리고 이제 구해양연군 합쳐서 약 10만 평 정도에다가 주거지역을 짓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구를 유입이든 막는 두 가지 기능은 해야 됩니다. 자 90블럭을 말씀하셨는데요. 90블럭이 7,600세대였는데요. 6,600세대는 아파트였고 1,000실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90블럭에 인구 수로로 하게 되면 2만 2천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축은요
80%가 20평에서 25평형대입니다. 조합원들이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은요. 그런데 90블록에는 재건축 시장의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34평형 이상을 80%로 공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만 5천호 세대가 다 35평형 이상이 30년 지났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죠. 자, 50평, 60평형대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1억 이상이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큰 평형대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산시 내부에 있던 큰 대형 통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수원 쪽에 안 나가시고 그나마 이 자이 아파트 쪽에 눌러 앉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송산 신도시, 세솔동 마찬가지입니다. 벽오 신도시 거기에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자리 분명히 없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산 세솔 신도시에 2만 5천 명이 갔는데 거기 2만 명이 다 안산 시민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가는 7,600만 원 할 때 안산시는 1,3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도 이제는 대형 평형대의 분양가가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분양가가 저렴하더라도 공공형 잘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공공형 이런 아파트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내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 외부를 안 나가게 막아줘야 되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안양이라든가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장상신도시 입주할 때 좀 오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6도 6철에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저는 자신감 있고 90볼로 갈 때도 저보고 자신감 있냐라고 다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지역세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역세권은 저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죠. 2022년도 3월 달에 기행위에서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공개 매각한다는 것도 부결됐다가 다시 그해 같은 해 9월 10월 달에 안산시 의회에서 다시 또 공개 매각이 아닌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도시개발법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블록하고 초지역세권의 차이가 뭐냐? 89블록에는 이제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받을 게 없습니다. 초지역세권은요, 여기는 진짜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왜? 6도 6철이 여기를 다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든가 호텔, 백화점, 쇼핑 다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컴팩트 시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으로 초지역세권을 시장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여기에는 대규모 공연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9블록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공개 매각하는 방식이고 초지역세권은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출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인천일보 안병선 기자님. 예, 인천일보 안병선입니다. 저는 90블록, 89블록 예,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전에 이제 다른 기자분이 이제 질문한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민간 제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개 업체 중에서 GS 컨소시엄이 일단은 이제 우수 제안자로 선정을 돼서 협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지난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경과가 됐는데 그 과정이 이제 거기가 이제 상업용지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업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30%가 상업용지를 넣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사업자가 이제 사업성이 없다 해서 여러 논란 끝에 이제 의회에서 사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업용지 10% 줄여줘서 이제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넘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한 건데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어떤 일반 시민들 이제 대다수가 갖는 의구심이죠. 그에 따른 이제 협상력을 발휘해서 시에서 더 많은 조건에 어떤 얻어낼 게 많았을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우수 제안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서 매각자 당사자 선정됐음에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그 제안했던 호텔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원래 당시에는 아파트 지으려고 판 건 아니었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기억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한 건데 지금 와서 뭐 발전기금이 됐건 기부천압이 됐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파산 시점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89블록도 그럴진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민간에 매각하시겠다는 거죠. 결과는 좀 그런 거죠. 근데 여기도 사실 상업용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공공지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레이크타운이 이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일단 매각 방식을 취했지만 개발 행위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어도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거기 이제 공공 뭐 도서관도 기부천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90블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또 초지 역세권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부천압이 관련돼 있어서 도시공사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고 또 90블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89블록에 대해서 또 90블록 같은 방식으로 매각을 한다 하니 그게 대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그 90블록 사업 그 종료 시점이 언제를 보고 3년 뒤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왜 90블록 같이 89블록도 민간의 매각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건지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각종 의구심인 그 내용 중에서 아마 이제 그 우리 안병선 우리 부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걸로 이제 의구심 잘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90블록은요, 그 현재도 일반 상업 용지입니다. 일반 상업 용지고요. 자, 우리가 일반 상업 용지면 용적률이 1,100%입니다. 1,100%인데 90블록에는 아파트를 물론 지었습니다. 6,600세대를 지었는데 여기에 용적률은 404%입니다. 그래서 1,100% 용적률임에도 불구하고 404%밖에 용적률을 못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당초에 그 제안했을 때 당시에 사업 아파트를 짓는 면적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7년도에 토지 이용 계획에 달라진 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달라진 게 뭐냐면 4,800세대였습니다. 4,825세대가 2007년도 당시에 사업 제안할 때 4,825세대였는데 2016년 1월 달 실수예약 체결할 때는 6,6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연면적 건축 연면적은 동일하고요. 당초에 이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다 대형 아파트가 유행할 시점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과거에 한동안에 다 큰 대형 평수가 한창 막 유행일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4,825세대를 계획했던 거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너무 큰 대형 아파트는 이제는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동일한 건축 연면적 내에서 사이즈 규모만 줄인 겁니다. 오히려 사업 시행자는 부담이 갔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준 거지 10%라는 것은 아까 용지 자체를 10% 조정해 준 적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호텔 백화점 이 부분은 저희가 짓게 하고자 3년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7일이고요. 부시장님 저희가 직속의 전략사과에 있을 때 결정이 내린 바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기획실로 전략사과가 왔지만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고 저는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호텔이라든가 이 백화점 자체를 회박서대로 당초에 이행하라고 요구하려면 사업기간 3년 연장이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봤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희가 협상을 해서라도 이건 이끌어낼 몫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9블록도 90블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90블록은요, 89블록과 다른 방식입니다. 90블록은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이 90불로 이 부지를 11만 평을 사업 시행자 여러분들이 자유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제출해봐라. 그래서 먼저 자유제한 공모를 먼저 했습니다. 자유제한 공모를 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업체를 다시 평가를 한 거죠. 업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식이 좋은 아닙니다. 왜 안산시가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다양한 회사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도 나쁜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도 분명히 허용되어 있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89블록은 아예 기부채나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프리하게 지구 단위 계획만 그냥 결정해주고 여기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여기는 상업용지가 아니고 준주거 지역입니다. 89블록은. 그래서 용적률도 5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1100%지만 준주거 지역은 500%인데요. 용적률이 그만큼 절반입니다. 절반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모든 오해, 억측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불식시키고 그냥 심플하게 안산시가 여기는 주택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대만 나오면 이 평형대에 맞게끔 또 안에 도로, 녹지 이런 건 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최고로 많이 안산시가 받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 가격을 안산시에 그러면은 제일 빨리 납부하는 방식이 안산시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산시에 그럼 가장 이익이 뭐냐 했을 때 최고로 높은 토지 가격과 최고로 빨리 그 토지 가격을 회수하는 게 안산시 이익이다라는 걸 그것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바로 최고가 입찰을 붙여서 토지 가격을 받겠다 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산시는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예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 소유자는 준주거 지역 용도에 맞게끔 건축 인허 허가만 들어오면 저희는 법에 맞게끔 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죠. 가장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방식을 저희는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7블록의 도서관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도서관이 없었으면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안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왜 그러냐면요. 주거지역 내에서요. 주거지역 내에서 도서관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동간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닙니까? 동간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초지역세권은 아예 그래서 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주거지역하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시설은 아예 구분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곳은 거기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허용할 수 있는 대로 해줘야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방식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90블록하고 89블록은 그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부채납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지 역세권은 어쨌든 이게 현 시장 내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는 과정이 4년 정도 걸립니다. 빨라야.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어도 4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 떨어지면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는데 저희가 빨랐을 때 2032년 저희 하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 시점을. 그래서 저희가 단초를 잘 깨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장님들도 연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질문 답변 이렇게 해도 될까요?